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선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처음 맞는 불꽃축제여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저녁 9시 이 한일 축구 경기를 응원하려는 거리 응원전도 열려 도심 곳곳이 인산인해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윤정 기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까? 네, 지하철 여의나루역에는 오후 내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여의도 일대에는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친구와 가족, 연인 등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세계 불꽃축제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되고 약간 신나요. 불꽃놀이 작년에 봤는데 좀 예뻤어가지고 기대돼요. 저녁 7시 20분 중국팀을 시작으로 폴란드와 한국팀이 차례로 불꽃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70분간 약 10만 발의 불꽃이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게 됩니다. 홍대에서는 축구 한일전 거리 응원도 펼쳐지는데 그래서 도심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죠.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도 63빌딩 앞까지 차도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 한강공원 인근 여의나루역도 혼잡이 심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차도로 이동해주세요. 불꽃축제가 끝나는 저녁 8시에서 11시에는 여의나루역 출입구 4곳이 모두 폐쇄될 수 있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의도역이나 여의나루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덕역까지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홍대에서는 아시안게임 한일축구 결승전 거리 응원이 열려 밤늦게까지 도심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경찰과 주최 측은 안전요원 등 7,200여 명을 배치해 현장을 통제 중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부적격 의견을 냈던 야당은 즉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으로 격화된 여야 대치 국면, 지켜보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어제까지 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즉시 임명한 겁니다. 야당은 즉각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힙니다. 파행을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도 여야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소양과 자질 검증은 뒷전이었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한 건 역시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몰아붙이기식 청문회에 몰두했고 추가 의사 일정도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야당 주도로 불발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을 놓고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틀 동안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 마감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현장 유세에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원 유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염창동 주민센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걸어 나옵니다. 투표장에 오기까지는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투표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이틀간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모두 막판 표심을 호소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진교훈 후보 현장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진교훈 후보 아주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이재명 대표는 예고했던 첫 지원 유세를 돌연 취소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지는 강했지만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유세 차량을 타고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세 그동안 밀린 숙제, 수건 싹 다 해결해줄 해결사.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나경원 전 의원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막판 유세를 벌이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 마감되는데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21.1%였습니다. 이는 직전 보궐선거인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동시간 사전투표율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보궐선거일인 오는 11일에는 광서구 관내 131개의 투표소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 두만강역에서 이 수십 대의 화물 열차가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민간 위성이 찍은 북한 두만강역 사진입니다. 철도 시설에 수십 대의 화물 열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73량.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지난 5년간 찍은 위성 사진들과 비교할 때 화물 열차가 전례 없을 만큼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북러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군사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는 시종일관 러시아 정부 그 당시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실제 화물 열차 교통량은 회담 닷새 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만강역은 지난해 러시아 화물 열차가 오간 정황이 목격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를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넘긴 증거라고 지목했었습니다. We do expect that it will continue to receive North Korean weapon systems. 이번 위성 사진이 찍힌 5일은 미 CBS가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시점과도 일치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한 북한의 공작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동남아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우리 국민이 1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은 북한 내 간첩 색출과 대남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올해 A씨는 국가보위성의 입북 회유에 넘어가 라오스 내 북한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검거됐습니다. B씨는 미얀마와 라오스의 북한 식당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수천 달러를 제공했고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이모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습니다.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검거된 사례는 올해 8월까지 11건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된 5건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위반 내용도 공작금 수수, 반일 반미 집회 주도, 미군기지 시설 탐지 등으로 과거보다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그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간첩들이 그쪽에 자주 드러나더라도 쉽게 보안성을 갖기가 쉽고요. 이 선진국이나 중국보다도 보안기능이 약합니다.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잠입 탈출, 이적단체 구성 가입, 회합 통신으로 검거된 숫자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또 수법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양되는 만큼 또 관련 인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찬바람 부는 날씨에 독감 환자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가을이지만 이미 한겨울 수준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유행 기준의 8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휴가 시작된 주말 오후 동네 병원. 병원 대기실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도 너무 아프고 눈알도 빠질 것 같고 제가 기존 걸리던 독감보다는 더 센 것 같아요. 1년 넘게 이어진 독감 유행이 지난달 개학 이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주 연속 증가해 지난주 20.8명까지 치솟았는데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많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미 12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초등학생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이상, 중고등학생은 6배 정도 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인 고위험군으로 확산돼서 피해가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예년보다 이제 일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국가 무료 예방접종은 지난달 20일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됐습니다. 75세 이상은 11일부터, 70세와 65세 이상은 그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공사비가 30% 가까이 오르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 곳곳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11월 이주를 마치고 올해 6월 착공을 예정했을 만큼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주민들이 떠난 아파트에는 현재 아무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1년 전 체결했던 3.3제곱미터당 660만 원의 공사비를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30% 이상 올려 요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협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수긍을 못하는 거죠. 최근 3년 사이에 아파트 공사비는 28% 올랐습니다. 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벌어졌던 공사비 갈등이 리모델링 현장까지 확산되는 건데 리모델링은 공사비 검증 절차마저 없어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비 급증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공공이 나서서 조정 중재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사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우주선을 달에 보내며 말 그대로 우주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정치권 공방에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학 정책이 왜 정쟁에 이 발목이 잡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가 흔들리는 우주항공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키며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항공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조직과 인사,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특례들을 법안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건 6개월 전. 처음 2달 동안은 KBS 수신료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문제 등으로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면서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확정된 이후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우주항공청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경남 사천 지역 주민들의 속은 끓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늦추거나 적기를 놓친다면 시대적 소명을 애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상임위 심의를 위한 안건 조정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화기부 산하 차관급 청으로 하고 외국인 채용은 청장을 제외한 연구원에 한정하는 등 합의에 다다른 부분도 있지만 과학기관의 필수적인 독자적 연구개발 기능 부분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주행정 전담 기관은 직접 R&D 수행이라기보다는 임무 설계나 과제 설계, 그리고 평가, 조정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연구개발 업무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사가 연구개발 업무 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 누리호 성공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우주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도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곳곳에서 빈대가 나타나 이 프랑스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정과 대중교통뿐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줄줄이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류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소파를 들추니 빈대들이 도망갑니다. Ah ouais, là, il y en a une dizaine au moins. 기차 팔거리에도 호텔, 병원, 영화관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영상들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C'est surtout de voir qu'on arrive à voir toutes ces bêtes. Donc si on les voit, c'est qu'il y en a beaucoup. 급기야 10여 개의 학교에서도 빈대가 출몰했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고 7개 학교엔 방역을 위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Parce que là, on risquait la contamination évidemment des élèves qui n'ont pas ça chez eux, des personnels aussi. Donc, il n'y avait pas d'autre solution qu'effectivement d'arrêter de fermer le collège. 1년도 채 남지 않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은 열차에 탐지견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으며 빈대 퇴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À la SNCF, il y a eu 37 cas de signalement dans les trains ces derniers jours. Tous vérifiés, 0 cas avéré. 하지만 살충제 내성이 생긴 빈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가정의 10%가 빈대에 노출됐고 빈대 퇴치를 위해 연간 3,200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가짜 뉴스로 바뀐 대장동 몸통입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 녹취록 그 보도 이후에 여론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언론재단 빅데이터 분석 기술인 빅카인즈로 대장동 몸통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해 봤는데요. 대장동 몸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를 크기로 표시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윤석열 커피 최초 보도 직전인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의 대장동 몸통 관련 연관어 순인데요. 1위는 이재명, 2위 김만배, 3위는 민주당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랬다가 보도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네, JTBC는 지난해 2월 21일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면서 윤석열 주임 검사가 그때 중수이과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죠. 보도 직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대장동 몸통 연관어 순위를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1위가 윤석열 국민, 2위 이재명, 3위가 이재명 후보로 드러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선 3일 전에는 뉴스타파 보도로 정점을 찍는데요. 뉴스타파 보도 직후 닷새간 대장동 몸통과 관련된 연관어 순위는 이렇게 1위가 윤석열로 드러났습니다. 네. 정확도가 높은 100건의 뉴스에서 키워드 관계를 시각한 관계도에서도 보도 전 대장동 몸통 관련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이 2위였는데 보도 후에 3위권 밖으로 밀렸고요. 윤석열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을 바꾼 보도가 가짜 뉴스로 드러난 셈이네요. 네, 당시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인터뷰를 편집해서 보도했는데요.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였죠. 이 인터뷰가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왜곡 편집으로 드러났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이 보도 1시간 만에 SNS에 기사를 공유하고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했는데 그 효과를 본 셈입니다.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선 전날에는 이 뉴스타파 보도를 475만 명에게 발송한 사실도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문자를 뿌렸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이 보낸 선거 문자는 10만 건이 더 있었습니다. 선거법상 대량 자동 발송 문자는 후보당 8번만 보낼 수 있는데요. 20건 이하 소량 수동 발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 측은 일일이 손으로 보내야 하는 수동 문자로 대선 이틀 전인 3월 7일에도 김만배 음성 공개 파문이라는 제목과 보도를 첨부해서 문자를 10만 명에게 20명씩 끊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 문자 비용 최소 4,800만 원, 최대 1억 4천만 원을 모두 보전받았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여론이 지형이 바뀔 수 있다. 10% 이기던 것이 0.7%까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가짜 뉴스로 바뀐 대장동 몸통의 느낌표는 가짜 뉴스의 몸통은 누구로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는 여론조사 공포가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보도되면서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엽 병풍 사건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많죠. 허위 보도와 유포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고 바뀐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그 무게도 가벼울 수 없을 겁니다. 법조계에서 선거법상 6개월인 허위사실 공표 공소시효 기간을 더 늘리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현역 물갈이 신호탄입니다. 네,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이제 출마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힘 3선 하태경 의원이 먼저 그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해운대 갑 지역구에서 불출마하고 서울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에 미랄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입니다. 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로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네, 하이원을 계기로 여당 영남 중진 의원들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지역구에서 공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의원들도 있을 테고 내년 총선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위해 인지도 높은 의원들은 험지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이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총선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하는 전국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당무감사가 변수입니다. 결과가 연말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돼서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당무위는 당협위원장뿐 아니라 가족 관련 설화가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당무감사를 통해 하위 20% 정도가 컷오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새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추가 입당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는 원외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대표 성남시장 당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지낸 진석범 당대표 특보가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 을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김규표 변호사가 설훈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 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친명계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비명계 속가내기가 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현역 물갈이 신호탄의 느낌표는 기준은 총선 경쟁력으로 하겠습니다. 공천의 특정 계파 배제나 낙하산이라는 잡음이 없으려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가 공천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네, 김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른 시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은 불꽃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가득합니다. 잠시 후면 화려한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겠는데요. 나가신다면 찬바람 막아줄 수 있는 담요나 겉옷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부 해안과 제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산지로 최대 60mm 이상, 영동 지역으로 5에서 30mm,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 15도 등 오늘보다 1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해안가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한글날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곧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리 대표팀 야구와 축구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TV조선 중계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